귀궁 11회.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지난 9, 10회를 떠올려보면 중요한 사건들이 연달아 터졌죠. 위기의 순간마다 인물들의 진심이 드러났고 각자의 정체도 한 겹씩 벗겨졌습니다. 먼저 강철은 윤갑의 어머니를 구했고 여리는 자객에게 납치될 뻔한 상황에서 비비가 먼저 나타나 구해냈어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왕이정이 도착해 마무리를 지었죠. 그야말로 세 명이 여리를 지키기 위해 움직인 구조였습니다. 결국 위기를 넘긴 뒤 여리와 강철은 집에서 다시 마주하게 되고 그동안 감춰뒀던 감정이 터지듯이 흘러나왔습니다. 여리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고 강철 역시 그 마음을 받아들이며 결국 두 사람은 첫 키스를 하게 됩니다. 감정선이 최고조에 달한 순간이었죠. 그런데 달달한 장면은 잠시뿐이었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냉혹했거든요. 강철은 명두 거울을 이용해 양반들이 들고 있던 부적의 힘을 약화시키려 합니다. 윤갑을 죽이고 여리를 방해하고 있었던 병판 곽상충을 정리하러 나서죠. 이때 비비와 강철의 연합이 빛을 발합니다. 비비의 번개와 강철의 바람이 합쳐져 결국 곽상충을 제거하게 되는 통쾌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전투 이상의 의미가 있었죠. 이제 귀신과 인간, 이무기와 무녀가 함께 싸우는 진짜 연합이 시작되었다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이정은 여전히 살아있는 또 다른 왕실의 핏줄이 존재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건 곧 팔척귀가 누구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지를 추적할 수 있는 결정적 단서가 됩니다. 팔척귀는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왕실 전체에 대한 원한을 가지고 있는 귀신이기 때문에 그 뿌리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이 모든 걸 파악하고 있던 그 순간 여리가 또다시 사라집니다. 이번엔 궁 안에서 감쪽같이 사라져버리죠. 왕 이정과 강철은 풍산이 데뷔전에 와 있다는 소식을 듣고 풍산의 진님을 눈치챕니다. 왕 이정은 데뷔전을 찾아가 풍산을 떠보고 강철은 놀라서 궁 안을 훑으며 여리를 찾다가 그녀가 남긴 흔적을 쫓아 풍산의 거처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 강철은 그곳에서 화기, 불의 기운이 가득한 비밀스러운 공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곳이 단순한 은신처가 아니라 팔척귀가 머무는 장소일 수 있다는 감각이 강철을 강하게 자극합니다. 이때 풍산의 몸에 빙의한 팔척귀가 모습을 드러내죠. 팔척귀는 강철에게 묻습니다. 넌 왜 나를 막으려 하느냐? 우린 같은 복수의 대상을 쫓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은 충격적이었죠. 팔척귀가 강철과 자신을 동료로 여긴다는 건 그 역시 왕실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팔척귀는 자신이 인간이었을 때 아주 어릴 적 강철이 땅에 떨어지는 장면을 봤다고 말합니다. 이 대사는 큰 떡밥이죠. 강철의 승천을 막았던 진짜 이유가 단순히 인간의 눈에 띄었기 때문이 아니라 팔척귀와 뭔가 더 깊은 인연이 있었던 것 아닐까? 지금까지의 이야기 흐름을 보면 이건 단순한 귀신 이야기에서 복수극, 그리고 숙명적인 인연으로 전개되고 있는 흐름이죠. 즉, 팔척귀는 왕실의 억울한 피해자였거나 혹은 정치적 암투 속에 희생된 누군가의 혼령이란 설정. 그렇다면 이 귀신을 단순히 퇴마로 쫓아낼 수는 없을 겁니다. 그의 원한을 풀어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해답이라는 점에서 여리와 강철의 공감과 용서가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그래서 12회에서는 이 팔척귀의 정체가 본격적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철과의 인연, 여리와의 관계, 그리고 왕실과의 얽힌 과거까지. 팔척귀가 그저 악한 존재가 아니라 처절하게 억울했던 누군가의 원한이었음을 암시하는 복선들이 점점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죠. 비비는 처음엔 강철의 부탁으로 여리를 지켜줬습니다. 하지만 풍산은 비비의 마음 깊은 곳에 있던 승천에 대한 욕망을 건드립니다. 강철과 함께 용이 되어 하늘로 돌아가고 싶다면 인간과의 정을 끊어야 한다고 말이죠. 여리는 넙덕의 후손이고 그 피가 계속되는 한 팔척귀의 원한도 사라지지 않기에 이 고리를 끊을 자는 결국 비비라는 이야기를 꺼냅니다. 질투와 외로움, 그리고 버림받았다는 감정이 비비의 안에서 꿈틀거립니다. 비비는 갈등 끝에 결국 여리를 풍산에게 넘기기로 결심합니다. 신당 한가운데 감금된 여리 앞에서 비비는 차가운 얼굴로 말합니다.
미안하지만 너는 여기서 끝이야. 그리고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여리를 바라봅니다. 그 눈 속엔 분노와 슬픔, 그리고 형을 지키고 싶다는 왜곡된 충성심이 뒤섞여 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악역의 선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여리가 그에게 건넸던 말이 떠오릅니다. 당신은 외롭지 않나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여리의 눈빛, 그 따뜻한 연민은 여느 인간과는 달랐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강철은 분노합니다. 누구보다 신뢰했던 동생의 배신, 그리고 여리를 향한 손길. 그 충격은 단순한 분노를 넘어선 절망으로 이어집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그는 여리가 신당 깊숙한 봉인 공간에 있다는 걸 감지하고 풍산의 비밀 통로로 다시 진입합니다.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강철은 자신의 힘을 억제하는 결계에 부딪히고 야광주의 힘조차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이 길을 걷는 이유는 단 하나, 여리. 그녀를 단순히 지켜야 할 무녀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강철은 여리가 인간이기에 갖는 연약함과 동시에 그 안에 깃든 강인함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존재가 자신을 이무기이기 이전의 존재, 한 사람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점점 더 인정하게 됩니다. 이 여정을 통해 강철의 감정은 더욱 확고해지고 그의 결단은 결국 두 사람의 관계를 한층 깊게 만들 수도 혹은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이끌 수도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그 시각, 봉인의 안쪽 여리는 혼자입니다. 비비의 배신, 풍산의 저주, 그리고 강철마저 오지 못하는 이 공간에서 여리는 처음으로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도움만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여리는 자신이 넉덕의 후손이라는 것, 팔척귀의 저주를 품은 운명의 당사자라는 걸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심호흡을 하며 여리는 스스로의 내면과 마주합니다. 이제 내가 나를 지켜야 해. 그녀의 신기가 조용히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억눌려 있었던 기운이 두려움 대신 의지로 바뀌기 시작한 순간, 여리는 단순히 보호받는 무녀가 아닌 자신의 운명을 선택하고 싸울 준비가 된 주체적 존재로 거듭납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여리가 자신의 운명을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 그리고 강철과 비비, 이 세 영혼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가 귀궁 12회의 진짜 하이라이트가 될 겁니다. 과연 비비는 끝까지 풍산의 편에 설까요? 아니면 여리의 한마디가 그의 마음을 뒤흔들어 예상치 못한 반전을 만들어낼까요? 팔척귀의 정체, 왕실의 비밀, 그리고 인간과 이무기 사이의 경계선, 이 모든 게 맞물리는 12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